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태호 보시죠? 예, 뭐 안 보면 안 됩니다. 네. 안 사람이 그 채널을 갖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태양의 후예로 저절로 돌아가 있는 채널을 발견하면서 네. 예,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이 어느 정도 척도가 되긴 하는데 예. 상당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높은 겁니다. 어. 왜냐하면은 지금 3회차에서 벌써 20%를 달성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수목 드라마에서 20%를 달성한 드라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별의 소금 그대가 거의 마지막이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그 20%를 넘어선 것이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6회, 7회째에서 이미 네. 벌써 그 수도권에서는 30%를 넘었고요. 어허.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28.8% 전국에서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30.5%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회차에는 전국에서도 30%를 넘는 네. 이렇게 되면 그 미니 시리즈 시간대가 그 밤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진행되는 시간대예요. 예. 이 시간대는 사실은 본방사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뭐 특히 20, 30대는 대부분 요즘 다른 매체로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0대 본방 시청을 하고 있는 50대 주부들의 마음까지도 이 송중기 씨가 다 사로잡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로잡은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송중기 씨 때문인지 아니면 여타 다른 장치가 있어서인지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그 화면이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30억의 제작비를 투자해서 네. 스케일도 굉장히 큰데다가 또 화면이 정말 일부들을 이렇게 잘라내면은 마치 무슨 화보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섬세한 촬영 기법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배우들이 정말 연기들을 잘해주는데 송송 커플이라고 하죠. 예.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연기가 정말 물이 올랐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김주원이라든가 진구라든가 그 다양한 그 조역들의 연기가 눈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적인 조화도 잘 어울리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대본도 그렇지만 여러 측면에서 좀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예. 완성도가 있지 않나 예.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쪽대본이라고 많이 해서 예.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연기자들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전 제작이 좋기는 한데 예. 문제는 사전 제작으로 흥행이 또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네. 96년부터 드라마 비평을 했는데 예. 그때부터 사전 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거의 한 2, 3년 전까지 사전 제작은 그야말로 공연불가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유가 쪽대본은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시청자들의 평가들을 인터랙티브하게 받아들이면서 반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청률을 올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제작만큼 애초에 작가가 또 그 PD가 원하던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고 네. 또 배우들 같은 경우도 연기에 정말 최고로 몰입을 해서 작품을 만들기 어렵고 스케줄 같은 그런 변동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전 제작이 항상 숙제처럼 있었는데 네. 왜 태양의 후에는 사전 제작이 될 수밖에 없었나? 사실 최근에 드라마들이 전부 다 대작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돈을 들여가지고는 높아진 그런 시청자들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작비가 올라가면은 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막 망하고 넘어가고 그랬던 것인데 이제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자본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 자본들을 받아서 그 사전 그러니까 자본들을 받아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요. 세상에 6개월 전에 모든 대본들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검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석 달 전에는 완성된 동영상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같이 동시에 런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제작사 측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동시 런칭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별의 소금 그대가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투자해봤자 수익을 많이 못 얻어들이죠. 그렇죠. 반드시 동시상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전 제작 안 하면 계약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사전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사전 제작의 관행들이 뿌리 내리게 된다면 드라마의 전반적인 질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기 얘기 잠깐 더 해보면 보니까 요즘에 이런 말투 뭐뭐하지 말입니다. 이거는 예. 참 어려운 말투인데 그렇죠. 이것도 유행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군대에서나 쓰던 말이고 요즘에는 군대에서 또 이런 단아까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그야말로 말투를 갖다 바꿔서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그 단아까 말투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지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송중기가 잘생겨서 보고 송혜교 씨가 아름다워서도 보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는 남녀의 이상적인 롤모델을 발견을 합니다. 실제로 남성으로서 송중기 씨가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철저하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자기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면 명령에 대해서 약간 어기기도 하면서 그 책임을 또 자기가 지는 이런 리더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항상 송중기 씨가 하는 말 중에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지고 있는 리더 좀 찾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찾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송혜교 씨를 보면 네. 너무나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우린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차기도 합니다. 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헌신들이 의사의 원래 덕목이죠. 그러면 자기 역할에 자기 직업에 충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 네. 이런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들이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없는 그런 리더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모습을 좀 찾는 거기에 부합되는 또 드라마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 사전 제작 그리고 상당히 큰 투자 자본이 들어가면서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과거에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 있었는데 이렇게 좀 열풍이 있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동일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실 네. 중국도 굉장히 부패 문제가 심했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유시진 대위 같은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민간 영역에서는 그야말로 돈의 노예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직업의식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송혜교 씨 같은 그런 의사 정말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소비가 되는데 네. 더해서 이런 그 송중기 씨나 송혜교 씨의 모습들과 또 자유분방하면서도 자율적으로 자기의 어떤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은 사실 중국 같은 그런 경직된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쿨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한국보다도 더욱더 큰 열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됐고요. 지금 유시진 대위로 그 분화하고 있는 송중기 씨 상사병을 공안이 걱정할 만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송중기 씨를 연기를 보다가 뭐 특별하게 신체적인 이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을 정도고요. 실제로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이 송중기 씨와 관련돼 있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로 보면 네. 이게 지난주에 벌써 한 5억 개의 클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은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양들이 송중기 씨와 관련돼서 돌아다니고 있고 네. 실제로 동영상의 클릭 수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중국은 완벽히 송중기, 송혜교 이 송송 커플 아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이제 예전에 홍콩 영화가 한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고 다시 예.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넘어가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좀 시들해졌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한류 드라마의 열풍이 이것 때문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아주 좋은 청신호가 일본에 이 드라마가 팔렸어요. 그런데 20억 원이나 받으면서 팔렸습니다. 이 돈이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데요. 예전에 한국 드라마가 잘 나갈 때는 20억 원 정도 쉽게 받았었는데 근데 혐한류가 발생을 하고 또 한국 드라마의 질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게 되면서 네. 이제는 일본에 잘 수출도 못할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태양의 후예가 다시 물꼬를 터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에서 태양의 후예가 받은 돈이 투자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40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규모로 받게 된다면은 앞으로 충분히 이게 중국 시장을 다시금 이런 드라마로 공략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태양의 후예가 이렇게 큰 성공을 하면서 그 뒤에 한국 드라마와 한국 제작진들 잡으려고 하는 중국 자본들의 그런 어떤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런 열풍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끝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예. 보통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뭐 PD나 연예인들 많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자본 때문에
이 중심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미 한국의 많은 제작사들이 중국이 대주주가 돼 있고 그리고 제작 인력을 아예 데려다가 중국에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제작을 하게끔 맞춤 제작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저는 이런 가능성들을 보는 것이 태양의 후예 같은 작품은 중국에서 나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중국보다는 반발짝 정도 앞서가야 되는데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테마들이 중국 제작진들과 만났을 때 가능할 것인가 과연.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아직까지 그 경쟁력들은 충분히 있다. 한국 제작진들의 경쟁력들이 근데 이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중국으로 흡수돼 버리면 사라져 버립니다. 대만도 그랬고 홍콩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창의력들을 계속 보호하고 특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 이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태양의 후예 관련된 이야기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